엄지치비. 한때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였으나 무언가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스포츠 스타 마이클 빅, 우게스 어비나, 오제이 심슨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인 마이클 빅입니다. 마이클 빅은 1980년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1998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쿼터백으로 입학해 활약을 펼치며 미식축구 선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애틀란타 펠컨스의 선택을 받아 입단하면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빅은 주전 쿼터백으로 그의 플레이가 TV 광고에도 쓰일 정도로 현란한 실력을 뽐내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쥐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쿼터백이지만 러닝백처럼 보이는 러닝 플레이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닌 다른 종목의 화려한 드리블을 보는 듯한 플레이로 늘 스포츠 채널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그는 러닝백이 아닌 쿼터백이었음에도 러닝백 부럽지 않은 러싱 야드를 매 시즌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빅은 미식축구 쿼터백으로 최상급의 연봉을 받으며 프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빅은 2007년 그의 별장에서 일어난 투견 도박 사건에 휘말리면서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 크게 보도가 되자 마이클 빅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그 집에 거의 간 적이 없으며 가족 중에 한 명이 투견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견 도박에 대해 동업하던 동료들의 자백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마이클 빅은 단순한 가담 정도를 벗어나 본인의 별장 한쪽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었고 직접 개를 키우고 성적이 좋지 않거나 병든 개는 직접 도살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별장에서는 66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고 그중 55마리는 투견용 피플테리어였으며 별장의 뒷마당에서는 매장된 피플테리어들의 시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되어 NFC의 무기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해 받아야 할 연봉과 보너스가 즉시 지급 중단되었고 각종 광고 계약들이 취소되면서 그 당시 약 1,300억 원의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이클 빅은 거액의 돈도 까먹고 18개월의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는 잘못을 했어도 운동만 잘하면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형을 전부 채우고 출소한 후 원래 소속팀인 애틀란타 펠컨스가 아닌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입단하여 제2의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게스 어비나입니다. 우게스 어비나는 199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입니다. 90마일 후반대의 폭발적인 강속구를 가지고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에 있을 때 같은 팀에 있던 동료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프로 선수 데뷔를 했고 보스턴, 텍사스,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프로 선수 시절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하며 1998년에는 올스타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적한 프로 선수 마지막 팀인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 투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즌을 마치고 베네수엘라의 고향으로 갔는데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목장에서 일하는 직원 10여 명들이 여자친구들을 불러 본인의 수영장에서 허락도 없이 술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우게스 어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직원들을 잡아 벌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고 총과 칼로 위협을 하며 직원들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직원들은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는 직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불을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이 사건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우게스 어비나는 살인미수 혐의로 베네수엘라 카르카스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고 7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석방 후에 메이저리그에 다시 한번 복귀해보려 노력했으나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후안 어비나가 뉴욕 매치에 입단하면서 우게스 어비나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7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입니다. 1969년 버팔로 빌스에 입단하면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상 내용만을 봐도 실력이 상당한 유명 스포츠 스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제이 심슨은 대학 풋볼리그 시절부터 매년 최고 기량을 뽐내며 MVP에 수차례 선정되었던 유명한 러닝백 미식축구 스타입니다. 미식축구 역사에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운동선수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처음 유명 대기업 광고들을 찍고 여러 엔터테이너로 높은 위치에 오르며 흑인들도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1994년 추락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6월 13일 자정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LA 근교의 브렌트우드라는 곳에서 두 남녀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제이 심슨의 2년 전 이혼한 와이프인 니콜 브라운과 식당 종업원 친구 골드만의 시신이었습니다. 6월 17일 아침에 오제이 심슨은 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동차로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그 자동차 추격전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무려 90분 동안 TV에 생중계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22일 드림팀 변호인단을 꾸려 법원에 출두했고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23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많았고 모든 미국인들은 그가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내용은 빠르게 읽고 가겠습니다. 오제이 심슨의 양말에 묻은 혈액에서 피해자인 전 와이프의 DNA가 검출됨. 골드만의 셔츠에서 앞으로개의 머리카락이 발견됨. 오제이 심슨은 앞으로개였다. 사건 현장 근처에 떨어진 피가 묻은 왼쪽 장갑에서 오제이 심슨, 전 와이프, 골드만 3명 모두의 DNA가 검출됨. 오제이 심슨은 왼손잡이였음. 또한 해당 장갑과 짝이 맞는 오른쪽 장갑이 오제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됨. 오제이 심슨이 전처이자 피해자인 전 와이프에 대한 상습적 폭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었음.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사이즈가 오제이 심슨의 발 사이즈와 일치하였음. 골드만의 혈액이 당시 오제이 심슨이 입고 있던 셔츠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음. 이러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넘쳐났으니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범으로 구속이 되어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니콜 브라운의 피가 묻은 장갑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며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팀의 변호인단은 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 방면해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오제이 심슨은 그 장갑을 착용해봤으나 장갑이 너무 작아서 손목 부분이 걸려 엄지와 검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장갑을 껴보이는 장면이 재판의 최고 하이라이트이자 이 사건 판결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결국 드림팀이라고 불린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한 오제이 심슨은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끌어들여 372일 동안의 형사재판 과정을 끝내 무죄로 판결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는 나이에 자신이 맡겨놓은 기념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여 무기를 들고 그 사람의 집에 침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이 싫어하는 인물 베스트 5 안에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레드 머레이 다음으로 탑4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